8개월이나 잔금 날짜가 땡겨져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자 체크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들이 입주하시고 나서 사용을 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룩이 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털 링크를 통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크리스입니다. 요즘 새로 입주하는 콘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더 타워스라는 랭리의 고층 콘도를 오늘은 기준으로 삼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 더 타워스라는 콘도가 8개월이나 잔금 날짜가 땡겨져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유닛을 하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심지어 개발사에서도 급하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오리엔테이션을 구매자분들한테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더 타워스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오리엔테이션도 포함을 해봤습니다. 콘도 유닛의 어떤 부분을 관리하면 좋을지 현재 콘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콘도에 새로 입주하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비 어떻게 세팅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첫 달 관리비 이중으로 지불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콘도 유닛을 소유를 하셨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 세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랭리의 더 타워스의 유닛을 잔금을 치르고 완공을 했습니다. 즉 잔금을 치를 때 첫 달 관리비를 포함을 해서 잔금을 치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첫 달 관리비를 포함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 스트라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더 타워스의 경우 혹은 스트라타가 AWM 얼라이언스라면 보통의 경우 스트라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링크라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관리비 페이먼트나 미납 관련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AWM 얼라이언스에서 하나, 원링크에서 하나, 총 아이디 2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니 만들어 놓으시고 따로 아이디, 비밀번호 잘 보관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이체 설정. 요즘 관리비는 Electronic Funds Transfer라고 해서 PAD, 그러니까 Pre-Authorized Debit으로 대부분 자동이체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각 사용 중이신 온라인 뱅킹이나 혹은 직접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보이드 체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보이드 체크가 있어야지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자동이체 설정 전 청구 주기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세팅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초기 세팅 시 정확한 금액과 주기를 파악해 두어야 나중에는 큰 문제 없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편해지려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인데 어르신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주 드물게 계시긴 하지만 자녀분들이 타주에 한국에 멀리 거주하신 경우에 두 분이나 혼자서 해결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동이체 셋업, 버전 넘버 세팅 등 스트라타 관련된 것들은 직접 가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스트라타에 회계 부서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디스크립션에 연락처 달아놓을 테니 더 타워스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로 클레임 접수. 하자 체크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들이 입주하시고 나서 사용을 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클레임 접수를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입주하실 때 홈오너 가이드와 같은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집 관리 관련 서류나 온라인으로 PDF 파일 같은 거를 받으셨을 텐데요. 더 타워스 같은 경우 Homeowner Reminders and Move-in Information이라고 적혀 있거나 Service Procedure라고 적혀 있는 걸 받으신 게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 유닛이 완공이 되고 고객분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실 때 빌딩 내부, 외부 전체를 개발사가 이렇게 지으면서 플러밍, 에어컨, 히터, 모든 가전제품들, 화장실 타일, 바닥 마루, 캐비넷, 문틀, 카운터탑 등 여러 업체들하고의 교류를 통해 한마디로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을 보시면 관리비 미납, 하자 보수 관련된 내용, 문제 발생 시 연락해야 할 곳 등등이 거의 모든 정보가 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클레임을 접수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같이 겨울에 입주를 했는데 갑자기 뭐 히팅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히팅이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화장실 환풍구에 소리가 나서 소음 문제가 있어서 좀 주무실 때 좀 문제가 있다거나 캐비넷이 물건들을 다 들이고 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닫힌다거나 뭐 여러 군데에서 직접 살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를 들인 집의 경우 세입자분들께 잘 부탁을 해서 나머지 하자 체크들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래에 더 타워스 이머전시 연락처를 올려놨으니 더 타워스 거주하시는 분들은 처음 입주하시고 살면서 위에 언급한 대로 급한 일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한 공용시설이 뭐가 있고 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뭐 로비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지 등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고금리에 융자까지 빌려서 내 이 피 같은 거금을 들여 어찌저찌 간신히 잔금까지 치렀는데 이 소중한 내 유닛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입주자나 집주인으로서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 곳곳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야 할까요? 새로 입주하셨다면 보통의 경우 첫 1개월에서 3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첫 3개월 동안은 무료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나중에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입주 초기에 창문, 문, 벽, 천장 등 주요 부분을 꼼꼼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창문과 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지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잘 닫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벽과 천장, 새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수축으로 인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균열이나 페인트 들뜸 현상이 있다면 사진으로 기록해 보수 요청서에 첨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욕실과 주방, 배수 상태와 수압을 점검하고 바닥 주변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할 시 홈오너 포털을 통해 입주 후 3개월과 1년 두 번의 보증 기간 동안 모든 점검 항목을 철저히 기록한 뒤 요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타워스의 경우 아직 포털 링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받으신 파일에 보면 워런티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 되기 30일 전에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유닛마다 다르기 때문에 워런티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는 홈오너 링크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입주자 가이드 파일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더 타워에 입주하신 분들을 위해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일반 콘도 입주자분들 또한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이니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주자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공동시설 사용 규칙, 짐, 라운지, 커뮤니티 가든 같은 공용시설은 많은 거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므로 스트라타 규정, 스트라타 바일러라고 하죠, 를 반드시 준수하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입주 후 스트라타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이나 포털을 통해 어메니티 사용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시설 유지비 상승을 막고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지 보수 방법, 유닛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주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관리 팁만 숙지를 해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 관리, 욕실과 싱크대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메인 워터 셧오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옮기기 힘든 무거운 짐들은 근처에 놓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키친 싱크대인데 밑에 보시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요런 부분들을 물이 떨어지고 얼룩이 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털 링크를 통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난방 및 에어컨 필터 교체,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면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층 콘도 같은 경우 ERV 시스템이라고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지만 고층 콘도 같은 경우 중앙 냉 난방인 경우가 많아서 스트라타에서 컨트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점검도 스트라타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니 이메일 잘 확인하시고 협조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GFCI는 주위에 물이 많은 공간이나 키친이나 화장실 쪽에 위치한 파워 아울렛에서 전류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걸 누르면 지금 불이 들어오죠? 이게 지금 테스트 버튼을 누름으로써 전기를 차단을 한 거고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서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워킹 컨디션이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드라이어 린트 트랩 같은 경우 드라이어에 이미 린트 트랩이 있지만 빌딩 내부로 들어가는 뜨거운 공기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키친이나 화장실에 깨끗하게 한번 청소하시고 마른 후에 그라우트셀렌트 제품 홈디포나 월마트에서 구매하셔서 바르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얇지만 강한 보호막을 치는 거라서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간단한 전구 교체와 같이 기본적인 도구로 해결 가능한 작업은 거주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거주 규칙과 기본적인 유지 보수 사항을 숙지하면 유닛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한 불편과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으므로 오늘같이 살펴본 부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콘도 매물의 관리비 세팅, 하자 보수 및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 매물이든 실거주 매물이든 부동산 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정보들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 상황에 맞게 잘 실천하시면 갖고 계신 부동산 자산들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게 온라인 AI화가 되면서 사실 좀 더 편해지려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이체 셋업, 버전업 세팅 등등 스트라타 관련된 것들 직접 가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꼭 연락 주세요.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여름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께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부동산 여정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해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에이전트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